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에요.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탁! 식탁 위로 서류철이 던져졌습니다. 그 위엔 위임장이라는 붉은 글씨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빛엔 분명한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내려앉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엄마 재산 관리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만해라. 말하지 마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모은 제 전 재산을 그렇게 가볍게 관리라는 말로 삼키려 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이렇게 내모는구나. 시청자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복수를 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정옥,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 손으로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남편의 흔적이자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아들 민수는 결혼 후 도시로 떠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모실게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위로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늘 바빴습니다. 집에 와도 인사보다 이런 말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낡은 집에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이참에 저희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 말만 들으면 참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언제부턴가 집을 둘러보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이 구조면 리모델링하기 좋겠네요. 우리의 학교도 근처고 위치도 좋아요. 그녀가 부엌 벽을 손끝으로 쓸며 했던 그 말,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마치 제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인 양 살피던 그 시선이었어요. 며느리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제게 말했죠.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요즘 다 하잖아요. 저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그게 함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수진이 병원 진단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기억력 저하라고 하네요. 이럴 땐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녀의 미소엔 다정함이 아니라 어딘가 섬뜩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엔 위임장이 들려 있었죠. 이거요, 어머니.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소유라는 걸요. 그날 밤 서랍 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3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건 제게 비상금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면 나는 진짜 끝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저는 분노보다 더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심. 그래,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죽기 전에 한 번쯤 내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소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저기 혼자 사는 사람이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철에서 신탁계약서, 공증신청서,
눈은 침침했지만 손끝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연필을 쥐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들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 하지만 착각이야. 늙은 건 몸이지 마음은 아니거든. 밤이 되면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사세요. 어차피 재산이란 건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요, 돌고 도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이 복수도 언젠가 그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계획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고 어깨 위 낙엽이 사르르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김정옥 어르신 오셨어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정미 씨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녀가 조심스레 묻자 저는 웃었습니다. 힘들긴요. 늙은 게 죄지요. 정미 씨가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오래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참았던 눈물이 차오르려 했습니다. 혹시 가족 문제세요? 네. 아들과 며느리가 제 걸 노리네요. 요즘 그런 일 많아요. 그녀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럴 땐 신탁 계약을 하시면 좋아요. 신탁이요? 네. 어르신 명의로 두되 관리권은 보호기관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럼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원하신 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서류철을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수탁자 복지재단, 신탁 금액 전 재산 일체, 연필을 든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시작이다. 며칠 뒤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변호사랑 같이 뵈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마치 다 끝난 일처럼 들떴습니다. 그래, 보자꾸나.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자. 그들이 만든 거짓을 그들의 무기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멍하니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더라. 아휴, 또 깜빡하셨네요. 그녀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널 속일 차례다.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서류를 손끝으로 쓸어봤습니다. 그 서류 속 이름들, 숫자들, 도장자리. 이제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며칠 뒤 복지관 사무실에서 신탁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 묘한 전율이 온몸을 지나갔습니다. 정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이 아시면 화내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젠 무서울 게 없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멋지세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달력을 펴고 오늘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복수의 시작. 탁자 위엔 며느리가 두고 간 위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머리를 헝클인 채 냄비에 물만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러셨어요? 며느리 수진 씨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터졌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이래서 혼자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증거로 남겨야겠어요. 나중에 보험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멍하니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랬니? 깜빡했네. 요즘 정신이 자꾸 오락가락하네. 그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치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속에서는 묘한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다시 한번 켜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믿어라. 그게 내 함정이니까.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 들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어제 뭐 드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글쎄, 미역국이었나 라면이었나.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혹시 병원 다시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사다 줘라. 약도 같이. 그 말에 아들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빛을 흐리게 만들고 입술을 살짝 떨었습니다. 한참 동안 치매 환자의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민수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민수야. 같은 말을 반복하며 호흡과 시선을 조절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이상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점점 방심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감시가 아니라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류 한번 봐주세요. 서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응, 그래, 어디 찍으면 되니? 손을 떠는 척하며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여기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이미 복사본이었죠. 진짜 도장은 복지관 금고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한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민수 씨. 정말? 엄마 괜찮겠지? 괜찮죠. 어차피 치매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그 말에 제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도 문제 없지. 왜냐면 법은 이미 내 편이니까.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은행으로 향하는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정리돼요. 그래, 다녀오렴.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순간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내가 깨닫겠지. 며칠 뒤 복지관의 정미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신탁 계약이 정식으로 발효됐어요. 이제 가족분들은 재산에 접근 못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안심이 돼요. 그날 밤 탁자 위에 앉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신탁 계약 체결 완료. 그 단어들이 제 마음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웃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난번에 사인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랬니? 잘 모르겠구나. 아휴, 어머니, 이제 진짜 걱정돼요. 나도 내가 걱정된다. 네. 그렇게 욕심내다 보면 언젠가 그 욕심이 내 발목을 잡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에 그 하늘과 닮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후련해요. 드디어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 있어요.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눈가를 스쳤습니다. 이제 복수는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절반은 끝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요즘 부쩍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번 주면 명예 이전 끝나요. 정말이야? 그럼요. 이제 이 집도 통장도 다 우리 거예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국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응? 뭐라 그랬니? 아휴, 또 깜빡하셨어요. 수지는 피식 웃으며 이제 확실하구나라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웃을 때 웃어라. 곧 내 얼굴에서 그 미소가 사라질 테니까. 며칠 뒤 수지는 서류철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입가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창구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명예 변경 서류예요. 오늘자로 처리 부탁드릴게요. 직원은 서류를 넘겨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네. 해당 계좌는 이미 신탁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명예 이전이 불가능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서명하셨다고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상 주인이 이미 변경됐습니다. 지금 계좌의 수탁자는 복지재단입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은행 앞에서 그녀가 전화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다 빼돌렸어요. 우리 모르게 전부 신탁으로 옮겨놨대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은행 출입문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신탁이 뭐예요? 왜 재단에 맡기셨어요? 그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야. 엄마, 우리 힘들어요. 대출도 많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 돈으로 막으려 했니?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내 도장을 훔치지 않았겠지. 민수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쾅 열렸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속이세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범죄라면. 그 말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뭐라고요? 나는 내 걸 지켰을 뿐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텐 뭐가 남아요? 그건 내가 정해야지. 양심이 남았는지 욕심만 남았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대출이 쌓이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채우려 했니? 그게 사랑이니 탐욕이지.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엔 오래된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힌 통장. 잔액은 0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비워졌구나. 돈은 사라졌지만 내 자존심은 되살아났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정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신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어요. 이제 가족분들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요. 정말 고맙네요. 어르신 한 가지 더요. 재단에서 어르신 이야기를 사례로 소개하고 싶대요. 이름은 익명 처리하고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 이름은 굳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에 제 목소리가 참 오랜만에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손엔 구겨진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수진아? 왜 그러냐고요? 이게 뭐예요? 복지재단 신탁이라니. 왜 우리 몰래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짓이라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지 않니? 뭐라고요? 나는 내 걸 지켰을 뿐이야. 수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린 어머니를 도와드리려 한 거예요. 도와준다는 사람이 남의 통장을 탐내니?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대출이 쌓였고 민수일도 힘들고. 그래서 내 돈으로 막으려 했구나. 가족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면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진 않았겠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살기 싫었어요. 돈 없고 남편만 바라보는 인생.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다르게 살고 싶을 수는 있지. 하지만 남의 걸 훔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욕심이야.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돌려놔요.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지. 근데 이번엔 그 불공평이 내 편이 된 것뿐이야. 그녀는 손으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의자에 부딪히며 몸이 뒤로 넘어갔지만 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뜻으로 민 게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괜찮다. 난 이미 그보다 더 큰 상처도 받아봤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그는 제 앞에 달려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그랬어요. 됐어.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도 똑같아. 한쪽은 욕심을 부리고 한쪽은 모른 척했지.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른 게 죄야. 모른 척한 게 더 큰 죄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천둥이 울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히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 어릴 때 기억나니? 비 오던 날 아빠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었지. 엄마, 내가 평생 지켜줄게.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약속 오늘 깨졌어.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삼켰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정말요? 그래. 원망은 끝났다. 그들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제 한마디에 그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대신 인연도 여기서 끝이다. 민수는 말을 잃었고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 요양원으로 들어간다. 어머니, 이 집은 복지관에 맡길 거다.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시작?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은 다 끝났으니까.
복지관 강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역신문 기자, 구청 직원,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다들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저는 손에 작은 원고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 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만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노인 인권 사례 발표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정미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발표는 김정옥 어르신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순간 박수가 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무대 끝에 서자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빛이 조금 눈부셨지만 오늘만큼은 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옥입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평생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전부라고 믿었지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다른 사람의 욕심으로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이 제 이름을 이용하려 했고 제 마음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강당 뒤쪽 구석에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천천히 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친절했지만 그 친절 속엔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당하지 않기로요. 늙었다고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니고요. 강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조용한 찬사가 퍼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사회에 맡겼습니다. 누군가의 밥이 되고 약이 되고 누군가의 빛이 되길 바랐습니다. 제 욕심은 버렸지만 제 이름은 지켰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건 동정의 박수가 아니라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길 바랐으니까.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가족분들이 뭐라 하시진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도 인생이고 저도 인생이에요.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면 되죠. 후회는 없으세요? 없어요. 후회는 남의 말을 믿을 때 하는 거예요. 복지관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주머니 속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동네 커뮤니티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복지관 행사 후기.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은 한 어르신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대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들 누군지 알겠죠.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속 시원하다. 그 며느리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겠다. 이게 진짜 복수지. 저는 그 글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입으로 전해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지. 밤이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탁자 위엔 오늘 발표했던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 그러나 존엄을 잃지 않은 사람. 저는 그 글을 접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 시간이에요. 요양원 입구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었고 공기엔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김정옥 어르신 방은 이쪽이에요. 요양보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얀 복도 끝 작은 창문이 있는 방.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짐을 풀다 보니 가방 안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 그리고 그 위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저는 편지를 꺼내 조용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볼 땐 아마 나는 이곳 요양원에 있을 거다. 너는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제는 미움도 남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만이 남았단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저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창문 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그 잘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죄야. 내가 어릴 적엔 나에게 세상 가장 따뜻한 아들이었는데 자라면서 너는 세상과 닮아버렸구나.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눈물 위에 안정을 쌓는 법을 배웠지. 그게 어른인 줄 알았겠지.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나에게 한 일을 세상에 고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보여줬다. 나는 바보처럼 늙은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란 걸. 창문 밖으로 요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러와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신 너를 가르치기로 했다. 세상엔 부모의 눈물로 배워야 하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그 부끄러움이 내 인생을 바꿀 거다. 언젠가 내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지길 바란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손끝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봉투를 접고 자리를 눌렀습니다. 그 위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 이름을 잊지 마라. 그날 오후 민수가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예요.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던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신 너를 가르친다.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가에 앉은 저는 멀리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됐다. 이제야 끝났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고요했고 창밖엔 달빛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에요. 남편 사진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앞 은행나무는 이미 잎을 다 떨구고 겨울 햇살만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도 사람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그리고 제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 수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커피는 식어 있었고 신문 한 장이 손끝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신문 첫 장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옥 여사 전 재산 사회기부 공로상 수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네.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슬픔과 후회의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손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 아직 가지고 있었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버릴 수가 없었어.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사도 정리됐어. 집도 팔고 이제 남은 게 없네.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후회돼? 민수가 물었습니다. 후회? 응. 무엇을? 그날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던 눈빛. 그게 아직도 잊히질 않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눈빛이 벌이었어요. 요양원 복도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미소 짓는 제 얼굴. 그 밑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존엄을 지킨 사람 김정옥. 요양원을 오가는 사람들은 그 사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분이 그분이래요. 자식들에게 속지 않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대요. 와, 멋지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늘 어딘가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앞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김정옥 기념비.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용서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가르쳤다. 바람이 불면. 그 문장이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가 남은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민수가 그 비석 앞에 섰습니다. 손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그땐 왜 그러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비석을 적셨습니다. 그 옆에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반성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리고 햇살이 비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제 방 한켠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날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던 제 얼굴, 그때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해 보입니다. 사진 밑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살아오며 누구나 한 번쯤 가족에게, 세상에게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말로 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김정옥 어머니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존엄의 힘을 보여줍니다.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누구에게도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복수는 소리치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세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강했을 뿐이다. 그 이름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